무화관, 섭과의 무화관. 나는 관찰할 때만 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관찰하는가? 원인을 관찰합니다. 마음에 일어난 것의 원인, 마음은 결과고요. 마음에 일어난 그 원인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할 때나 관찰하지 않을 때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찰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들은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맥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잡하고 산란하고 산만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명상을 관둘 수밖에 없다. 대신에 관찰하려고 들면은 내적 상태가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의 세계에서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도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해지고 관찰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자기 방에서 이제 열심히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요즘 게임들은 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30분, 1시간씩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머리를 쓰고 작전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한 스킬을 요구하고 집중을 요구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잘 가다가 막판에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 게임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속으로 억울하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만 조금만 위기를 넘겼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자책도 되고 화도 나고 분하고 이런 마음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임의 패배, 이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심란하죠. 심란한 마음, 이 결과죠. 요게 두 개가 하나의 사건에 묶입니다. 게임이라는 사건에 묶이죠. 이때 동생이 형 방에 들어옵니다. 굴쑥 들어와가지고 동생은 혼자 숙제를 하다가 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모르는 숙제 가지고 형한테 가서 얼른 물어봐야지 하고 형을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형,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내밀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이죠. 동생이 찾아온 게임.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건은 동생의 방문했는데 동생이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동생이 부탁했을 때 이게 원인이죠. 여기에 대한 형의 반응, 이게 자극이 돼서 형은 화를 냈어요. 지금 속이 막 심란한데 동생이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폭발하는 거죠. 그쪽으로. 몰라. 네 숙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해? 라고 형이 화를 냈어요. 폭발. 폭발. 이거 결과죠. 부탁했는데 결과인데,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외부적으로 봐서는 서로 따로 떨어져요.
근데 동생은 형이 왜 화를 낸지 영문을 모르죠.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형은 뭐죠? 두 사건이 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이 결과죠. 또 이것이 이 사건에서는 동시에 여기서는 원인으로 작용하잖아요. 원인.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동생은 실제로는 원인이 아니라 동생은 형의 이런 상태를 찌른 간접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요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란하지만 에이 뭐 다음에 한번 또 뭐 하지 하고 지는 거야 뭐 하고 툭 털어냈다. 그래서 마음을 쫙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란한 것은 게임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네. 마음의 지난 시간에 인과 뭘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인과 원인을 관찰하라 했는데 원인을 관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의존성을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기대하는 바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기대하는 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뭐였어요? 이 게임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게임에 이기려고 너무 과하게 몰두했구나 라고 자기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자 이 마음이 풀린 거예요. 우리 석계도 하고 털어낼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과가 해소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원인을 찾아라 하면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찾지 않고 원인을 저 상대에게 자꾸 두니까 문제가 자기 마음에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내가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라고 해야 이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하는 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남 탓해가지고 절대 자기 마음 안 풀립니다. 그래서 형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정리가 되면 동생이 다 올 때 그래? 뭐가 어려운데? 보자. 이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푸는데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연속성이 없었죠. 그런데 앞에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에 것이 또 다른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자기 일은 뭐예요? 더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혼자 마음 심란하면 됐는데 이것이 동생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걸로 일이 악화되어 버려요. 인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12연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2개죠. 자, 보세요. 여기 원인, 결과예요. 그런데 결과, 늙고 죽는 것의 원인은 뭐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야? 생의 원인은 뭐냐? 유다. 그럼 왜 태어났는데? 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다. 라고 하죠. 요게 또 원인입니다. 요건 결과고, 원인, 결과 묶이는데, 이렇게 원속성으로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는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이렇게 연속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찰할 때는 뭘 관찰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첫째는 내가 걸었던 기대감, 자신의 기대감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사건을 하나하나가 사건의 연속성, 자기 내면의 연속성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찰해야 돼요. 요 두 가지, 물론 세 번째 세 가지 하나 있습니다. 요 습관적인 거. 실제로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러하리라 라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요것도 관찰이 있지만은 요건 조금 제껴두고요. 평소에는 이 두 개를 항상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도록, 내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마음이라고도 내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생각, 감정, 오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항상 관찰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생은 난데없이 영문도 없이 형한테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화를 낸 거야? 나한테 왜 화풀이를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숙제 물은 것밖에 더 있나? 지나친 거예요. 싫으면, 나 지금 바빠. 라고 하면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형이 한다는 말이, 네 숙제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꾸 나한테 말해? 이거였거든요. 그게 동생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예. 그런데 형은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이 마음이 심란한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게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엄마가 다 불러. 밥 먹자 하고 다 왔다 말이에요. 앉아있는데 동생한테 그걸 잊어버렸어. 형은 잊어버렸어. 원래 가해자는 잊어버리잖아요. 피해자는 기억해도. 형이 와서 동생한테 뭐 툭 이렇게 치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동생한테 돌아오는 게 대답도 없고 퉁명스럽고 냉랭하거든요. 그리고 형이 쟤 왜 저래? 라고 보니까 아차 아까 전에 내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랬구나 하고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자, 요 두 번째. 이때 형이 동생한테 미안하다.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그랬구나. 라고 사과하면 동생이 풀릴 텐데 이때 또 뭘 잡냐고 하면 형이 토라지라면 토라지라지? 라면서 아니 맞잖아.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잘못된 소리 했어? 자기 숙제 자기가 해야지. 그게 공부가 되지. 자꾸 물어서 뭐 되겠어? 라고 형이 동생이 토라진 그 모습을 방관해버려요.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해야지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정폭이 돼요. 더 정폭이 돼요. 형이 이런 상태에 있죠? 형이 게임하면서 이 심란한 마음 상태에서는 관찰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지금. 심란. 보세요. 이 마음 상태를 봅시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죠? 관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찰하는 자가 없죠. 이게 마음이 먼저 심란해지죠. 심란하다는 것은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막 부딪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부딪히면서 복잡해지고. 이런 상태를 여기서는 무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명. 이 상태가 무명이라고. 그러면 무명일 때 동생이 와서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동생은 직접 원인은 아닌데 동생에 대해서 반발한 형의 화가 폭발하는 거 있죠? 요게 무명. 요 화가 폭발한 게 요게 행에 해당됩니다. 행에 해당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마가 불러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그 다음에 동생을 보면서 동생의 퉁명스러움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과했네 해가지고 야 미안하다 아까 전에 사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형이 잘못했다 기분 풀어 라고 해줘야 될 것을 그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지 숙제 지가 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지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냐 하고 마음을 그걸 딱 잡아요. 여기서 뭐예요? 식이 생기. 넘어가죠? 점점 정폭이 돼요. 정폭이.
그다음 뭐예요? 형과 동생은 딱 마음과 몸이 어떻게 돼요? 둘은 냉랭한 관계가 되죠. 관계 자체가.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둘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명색을 유지합니다. 마음 상태, 그 다음 관계, 몸이라 하는 건 이 둘 관계를 이야기하죠. 관계. 그 딱딱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한 집안에 형, 동생이 그런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힐 때마다, 만날 때마다, 화장실 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식당에 물 마시러 가다가 부딪히고, 부딪힐 때마다 어떤 기분 되겠어요? 보면은 짜증나죠. 화나죠. 흥! 하고, 보는 것, 들리는 것, 형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요. 육처. 육체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 육체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 6가지 처죠. 아, 니, 비, 설, 신, 이. 6가지 부딪히죠. 6가지를 통해가지고 형동 부딪히고,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서로 괴로운 거예요. 부딪히고, 괴롭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 다음 더 나가면 취 상태에서 뭐예요? 안 되겠다.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함께 한 집안에서, 한 지붕에서 못 살겠다. 형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작심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작심한 바를 실천해 해가지고 나가든지 형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둘 중에 하나 나가자 해가지고 둘이 갈라져요. 그리고 노사라 하는 것은 둘 간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뭐가 없으면요. 관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요. 이런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꼬여가지고 그걸 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아요. 형제지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지간이라든지 특히 가까운 사람에서 그래요. 자, 관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번 풀 수 있었죠? 처음에는 게임에서 심란했을 때, 이때 자기를 관찰하는 눈이 있었다면은, 이 게임에서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풀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해결되고 동생이 오면은 새로운 기분으로 동생을 맞았을 거예요. 여기 넘어가지 않죠? 두 번째는 동생이 왔을 때 화를 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식당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좀 과했네. 아까 전에 이런 기분이라 내가 나를 컨트롤 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라고 해서 풀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형이 그 생각을 무시했죠. 대신에 다른 생각을 잡았죠. 지 숙제 지가 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지. 그렇다고 이게 말은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그 말이 안 됐죠.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간 거예요.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끝날 수 있었고, 여기서 끝날 수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이제 어려워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미 마음적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기가 어려워요.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가지고.
둘이 따로 살아야 돼요. 형제지간에 안 봐야 돼요. 한 집안에 살면서 형제지간에 안 보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부모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관계가 이렇게 꼬일 수 있다. 뭐가 없으면은 관찰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는 했죠, 이제. 관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관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네 번째는, 그럼 관찰만 하면 되냐? 네. 명상한테 자, 관찰하라, 관찰하라. 뭐. 깨어 있어라. 깨어서 관찰하라 하는데, 관찰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원인을 추궁해야 된다. 네. 원인을 추궁하는 관찰이라야 된다.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수록 결과를 내려놓기 쉬워진다. 바른 원인이라 해야 돼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원인이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입니다. 마음의 의존성, 그걸 찾아내야 돼요. 대상에 대한 기대감, 나의 기대감, 그게 원인이라고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대감, 그게 원인이라고. 그게 결국 내 탓이죠. 그걸 발견해야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그 기대감의 결과가 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듣고요. 그것이 풀려요. 그런데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추궁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아까 보면은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간다 합시다. 이것의 원인은 이거라.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다. 그럼 이것의 원인은 뭐예요? 무명의 원인은 뭐죠? 어렵죠? 아까 그 봐서는 무명의 원인은 뭐냐? 관찰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관찰이 없기 때문에. 관찰이 없으면 무명이 발생한다. 이게 되는데, 궁극적인 걸수록 원인 추궁이 어렵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왜 어려우냐? 원인 추궁이 어렵기 때문에. 원인 추궁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에서는 원인 추궁이 안 됩니다. 가령 중요한 병들이 있죠. 가령 요즘은 정신적인 병들이 많죠. 정신적인 병들을 가면은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지금 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 추궁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누구의 가수 중에 카펜터스 같은 가수, 카펜터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탑 오브 더 월드 하는 그런 노래 부르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부드러운 저음의 그 목소리. 그분이 이제 거식증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거식증이라는 게 음식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식증이 알아요. 이건 거식증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뭘 하면 다 토해내고 하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뭘 못 먹어서 이렇게 굶어서 죽는다는 건 그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알아요. 병원에 병명이 뭔지. 그런데 왜 거식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몰라요. 알았으면 치유가 돼야죠. 치유가 안 된다는 건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병도 그런데 인간의 문제였어. 네.
생명에 관한 문제, 원인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자아와 연관돼가지고요. 나와 연관돼가지고, 나가 나의 문제가 실제로 걸려가지고, 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하고 물을 때, 이게 해소되면 깨달음입니다. 그럼 대부분 왜 깨닫지 못하냐? 원인 추궁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주로 이야기하는 나의 원인 추궁을 하면 내가 완전히 무로 환원돼야 된다. 무화가 돼야 된다. 무화일 때 원인이 뭐죠? 진화죠. 진화를 만나게 된다. 이 둘은 요철 관계. 요까지는 발견됐죠, 요철. 네. 그렇지만 이 무화로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또 실제로 무화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문제가 해소됐다 합시다. 해소돼도 이게 어떻게 해소되는지 몰라요. 왜? 진화가 당신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깨달음의 역사할 때 무아의 시대, 진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무아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병은 났는데 어떻게 나은지 몰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을 걸어가지고 온갖 세상에 명의는 다 찾아갔는데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말을 언뜻 들었는데 저거 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싶어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긴 나았는데 어떻게 나은지는 몰라요. 그냥 나았다는 결과만 있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근데 원인을 만났으니 결과가 생겼지.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죠. 이런 상태가 무아로서 경험하는 깨달음입니다. 진화로서 경험한 깨달음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로서 깨닫는 깨달음은 본인의 병은 나았으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진화의 경험일 때는 자기 병을 고칠 뿐만 아니고 고쳐졌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줄 알아요. 그냥 병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옛날에 나병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 주로 바깥에서 외딴 곳에서 저끼리 모여 살아야 됐지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면은 돌 던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 옆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서 선생님만 원하신다면은 저희들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천하게 보고 보시고는 그래 내가 원한다. 나아라. 하니까 나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진화란 뜻이에요. 아까 무아 설명에서 이야기했죠. 만일 내가 이 몸의 주인이라면은 이 몸 보고 이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마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 보고 이렇게 되라 하거나 이렇게 되지 마라 명령을 해도 몸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라고 무아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몸 보고 이렇게 되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건 뭐죠? 그 몸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진화란 말이에요. 진화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줬어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들이 환희차가 돌아갔는데 10명 중 9명은 그냥 갔고요. 1명만 돌아갔어요. 1명만 깨닫고. 왜냐하면
다른 9명은 그저 병이 나았다는 것만 족했어요. 근데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자기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두렵고 하니까 그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를 갖췄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나시군요. 주인이시군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인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너는 축복을 받았다. 뭐예요? 9명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화로 체험한 거예요. 무화로. 한 명만 지나 체험한 거예요. 이처럼 근본 원인을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관찰을 한다 해가지고 근본 원인이 발견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명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원인, 그 리얼리티를 경험하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 공부는 평소에 돼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명상력을 길러둬야 됩니다. 평소에 운동선수가 체력을 길러두듯이 평소에 명상하면서 명상력을 길러둬야 이런 상황에서 명상력이 발휘가 돼요. 관찰력이 발휘가 된다. 그 형에게 모자란 게 뭐냐가 관찰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무명에서 그 다음에 연속되는 12연계의 길을 따라 걸어가 버렸죠. 그건 불행의 길이거든요. 특히 이제 무에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띠, 집중하는 거 사띠를 확립하고 나의 말로는 스위치를 켜고 하는 그 스위치를 켜는 자신만의 스위치를 확립하는 그것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위치만 탁 켜면 명상 속에 쏙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고. 만약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굳이 언제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 늘 깨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무런 연관되지 않은 대상에 무에 집중하는. 그래서 무감을 일으키고. 그다음 그곳에서만 원인 추궁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왜 자꾸 삼매에 들어가야 되냐? 삼매에 들어가야 원인 추궁이 가능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우리 삶에서는 땅이 이렇다면요, 위에 올라오는 원인은 요만한데요, 요것만 건드리면 될지 싶은데 실제로는 뿌리가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끝도 없는 거, 끝도 없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병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도 쉽잖아요. 사랑의 원인 추궁하는 데 들어가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서 보이는 사랑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넘어서 계속 가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서 평소에 명상력을 길러둬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곳에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고 자기 마음을 딱딱 정리할 때 원인을 빨리 보고 추궁해서 발견하고 마음을 털어내는 이 작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잘못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시정이 될 수 있고 잘못을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관찰할 때 나는 존재한다 에 대해서 적가모니 무화경을 통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관찰해야 되는지, 관찰할 때 할 때랑 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고, 그 다음 명상의 필요성들, 평소의 관찰력, 이걸 명상력을 길러둬야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